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하는 여러 대의 이정열입니다. 자, 두산 피어셀 오랜만에 제가 오늘 사실 올릴까 말까 추가적으로 좀 찍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댓글에 두산 피어셀 좀 올려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바로 또 급하게 또 촬영을 켰습니다. 일단 우리 그 시장에 대한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뉴스방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를 무료방으로 좀 바꿀 겁니다. 바꿀 거고 안내를 좀 드렸던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를 인용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워낙 좀 많은 내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일단 시장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이걸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우리가 코스피 여기 신용 잔고 반대 매매가 계속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결국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 3월 지난 이제 코로나 초기 때 증시 폭락했었던 당시거든요. 우리 3월 달 당시에 지수가 폭락을 하고 신용 잔고가 이제 우리 B2 얘기를 하잖아요. B2가 잔고가 증가되면은 신용 잔고가 증가되면은 줄어들 때까지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 보면은 좀 하락을 하면서 강제 상환이 되죠. 그러면 시장에 매도 물량들이 나오니까 이 매도 물량이 출회되면서 시장 변동성이 오히려 더 확대가 되는 거예요. 매도량이 많이 강제로 청산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잔고가 좀 안정이 돼야 당시에 이제 3월달 폭락하고 난 다음에 잔고가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왔어요. 지난 6월에도 잔고가 하락을 하면서 일시적인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잔고가 저점을 찍고 지금 이제 수준이 잔고가 완전히 바닥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코스피 지수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죠. 이 밑에 여기가 이제 2000포인트입니다. 2000포인트. 지난 3월달 전후 이게 지금 2000포인트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떨어질 때까지 공간이 좀 남아있죠. 그 말은 신용 잔고가 아직까지 조금 남았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3월 전후 코스닥도 3월 전후 지금 코스닥은 오히려 지금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조금 더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은 반대 매매 물량들이 더 나올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이제 2000포인트까지도 열어놔 필요가 있을 것 같다. 2000포인트가 여기에요. 지난 이제 증시의 3월달에 영향을 굉장히 좀 많이 받았었던 역사적인 저점이다라고 하는데 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좀 부재한 상황들입니다. 더군다나 또 우리 또 밑에 또 설명드렸던 이 환율 있잖아요. 환율. 이때 당시가 이제 IMF 외환 위기가 있었고 뭐 리먼 브라더스 뭐 이런 것들이 좀 외환 위기가 있었을 당시가 환율이 1,500원까지도 올라갔었어요. 1,500원. 지금 1,400원이에요. 1,440원을 어제 1,440원을 터치를 하고 지금 1,430원까지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1,500원까지도 공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1,500원까지. 1,500원 터치를 하면은 조정이 받겠죠. 이게 2,000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코스피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장주잖아요. 우리 두산 피어셀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라고 할 수 있잖아요. 성장주의 특성. 성장주. 자, 일단 금리 인상이 될 때 성장주가 좀 힘들다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금리가 인하가 될 때쯤에 미래에 대한 성장치가 가중치를 받는 게 주가에 반영되는 게 성장주의 좀 특징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금리가 인상이 될 때는 이 기간을 당겨서 반영을 시키는 게 조금 좀 이 뭐랄까 좀 이게 줄어들겠죠. 공격적인 이 나중의 성장을 주가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이 기간의 성장을 주가에 반영시키니까 아무래도 금리 인상 기간 동안은 이 주가에 반영되는 이 성장치 이게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약간 그런 우려감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저는 충분히 좀 저렴하다, 싼 가격은 맞다라고 보거든요. 일단 우리 3분기 실적을 좀 보자고요. 두산, 퓨어셀, 친환경 수소타운 확장, 하동이에서 경북과의 MOU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실적에 반영될 수 있는 수소연료 전지기기 이런 것들도 기대감들은 높은 상황들이긴 해요. 그리고 우리 연말이 진행이 되면은 우리 하반기에 매출이 1분기, 2분기에는 매출이 좀 떨어졌다가 살짝 반등이 나왔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렇게 올라올 거다. 중국의 우리 중국 수주 받았던 거 있잖아요. 조금씩 반영이 되면서
이 실적이 좀 올라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더군다나 내년 때쯤 되면은 이제 수소 개정법이 통과가 됐죠. 이 수소 개정법이 통과가 되고 내년 되면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수소 발전 사업자, 전력 이제 발전 사업자들의 투주가 증가될 거다. 그러니까 시장이 커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시장이 지금 이 정도인데 내년부터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커질 거다. 자, 그럼 이제 경쟁이 커지겠죠. 수소 산업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산업의 사이클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말이죠. 산업 사이클이 있어요. 과도기, 침체기, 뭐 또 하락기, 쇠퇴기가 되겠고, 침체기가 되고, 이제 도입기가 되고, 지금 이제 태동기라는 거죠. 태동기. 수소는 지금 아직까지는 태동기예요. 이치전지도 태동기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술 개발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지금 이 기업들이 성장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이때 지금 이제 아직까지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고, 과도기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이치전지 같은 경우는. 수소도 산업적인 사이클, 이게 이제 산업 사이클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게 뭐 10년이었다라고 하면은 이게 요즘에는 뭐 5년, 뭐 6년 이렇게 좁아들고 있다. 이게 사이클이 좀 빨라지고 있어요. 아마 2년 정도 내에서는 이제 수주가 굉장히 좀 증가되고 경쟁이 좀 심화되면서 점유율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은 실적은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들이 좀 높은 상황들이에요. 수소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이게 개선이 되느냐, 3분기부터 4분기부터 영업이익이 증가가 되느냐, 우리가 좀 믿을 수밖에 없는 거는 실적밖에 없단 말이죠. 실적밖에. 자, 1분기 적자가 났고 반등이 살짝 나왔고 이거를 영업이익이 다시 회복세를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번 연도 일단은 흑자거든요. 흑자고 내후년 그리고 내년 내후년 영업이익이 성장을 하는 것들, 우리가 이거를 두산퓨어셀은 이제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이 더군다나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들입니다. 자, 그러면 금리가 인상이 된다. 언제까지 인상을 할까요? 우리가 이걸 좀 예상을 해보면요. 지금 이제 점도표가 나온 것들을 추측을 해보건데, 점도표에 나온 것들을 보면은 일단 11월 달쯤에 75bp 0.75%가 되겠죠. 0.75% 인상이 예정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11월 달에 0.75%. 자, 그러면 내년 초죠. 내년 초 한 이제 2월 3월 달 2월 달쯤 되면은 이제 한 50bp 정도 인상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결이란 말이에요. 동결. 여기서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이 줄어들어야 금리가 동결이 유지가 되고, 동결이 유지가 되면은 이제 내년 초 내후년부터는 금리 인하입니다. 인하. 자, 1년 2년이잖아요. 지금 이제 연말이고 1년 2년. 그러면 영업이익도 1년 2년 딱 시기가 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평가 구간일 수밖에 없고, 좀 이제 고통의 시간이 조금은 남아있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금리가 인하되는 것들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내년에 50bp만 되면은 이제 동결이구나.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서 줄어들면서 동결이 됐구나. 그럼 이제 금리 인상이 사이클이 멈추겠구나. 그럼 이제 성장주의 시대가 다시 온단 말이에요. 약간 이 사이클, 우리 사이클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기라 했죠. 태동기라 했죠. 태동기.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과 내후년이 이제 도입기가 되면서 성장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내후년부터.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이게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2차전지처럼. 2차전지도 이전에는 뭐 30배, PER이 30배 수준이었고 나중에는 300배. 실적이 올라가면서 이게 계속 주가를 정당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수소 같은 경우에서는 연말 그리고 내년 초부터 태동기로 좀 벗어날까,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기가 될까,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좀 주춤해야 되고, 75bp 연말까지 남아있으니까 연말까지는 계속 기다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초 뭐 실적이 확인이 되는 것들, 그리고 내년 초 이제 실적이 점진적으로 성장할 거다라는 것들이 주가에 반영되는 이 시기까지도 같이 함께 좀 시간적인 부분에 여유를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이 구간 자리는 나쁘지 않아요. 반등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자리긴 합니다. 반등이 나와봐야 35,000원, 4만원 이 수준들이니까 본격적으로 그 이상 가는 시기가 언제냐, 그때 이제 우리가 대응을 잡아도 되고, 아니면 이 구간 뭐 4만원에서 5만원 평균 단가를 4만원까지 낮추시고,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내가 10주 뭐 50주를 갖고 있다고 칠게요. 그럼 여기서 50주 반등 나오는 거, 이렇게 이 구간처럼 반등 나오는지 필수적으로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추세가 돌파가 나오는지.
이거는 추세가 돌파를 나오는지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돌파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내가 여기 위에서 5만원 수준에서 5만원 수준에서 뭐 50주를 가지고 있다.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은 50주를 더 매수 이 구간에서 해가지고 4만원 이 부근에서 이 50주를 정리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럼 평균 단가는 여기인데 50주를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평균 단가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을 받는다, 이탈을 한다, 반등이 나온다 보면서 또 이제 돌파를 하면은 뭐 50주 가지고 있는 걸로 5만원까지 오면 이게 약수익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 전략으로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산 피어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